어느 고요한 밤, 할아버지와 손자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조손 간의 다정한 대화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의 우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광활한 우주 아래 서 있는 두 사람. 보세요.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상력만큼은 저 우주처럼 무한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손자, 라온이 할아버지 신한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거대하고 오래된 우주 속에서 우리처럼 작디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 아닌가요? 와,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정말 그냥 압도적이죠?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 앞에서 길어야 100년인 우리의 삶은 마치 부싯돌이 부딪힐 때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 찰나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은요,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활함과 막막함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는 어떤 복잡한 계산이나 이성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공상이나 망상 같은 거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이야말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청사진, 바로 그 자체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기술들, 하늘을 나는 비행기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까지 그 시작은 전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에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상상에서 비롯된 질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실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철학과 과학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의 동굴 비유부터 최신 뇌과학 연구까지 모두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얇고 유연하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현실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성공한 은행가였던 할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걸 자신만의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때는 1985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인데요. 쉽게 말해서 당시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일본과 독일을 압박한 협정이었죠. 이 합의의 결과는 특히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순식간에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다 생긴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신한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즉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읽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보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미래의 이야기를 꿰뚫어 보았는지 그 놀라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텐센트라는 회사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대부분 투자자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냥 게임 아이템이나 파는 회사네. 수익 모델도 너무 단순하고 딱 이 정도의 평가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그의 팀이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 눈에는 텐센트가 그냥 게임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인간관계, 그 가치를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놓는 거대한 디지털 부족의 탄생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플라톤의 동굴이 21세기 금융시장에 그대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임 아이템이라는 그림자만 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팀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질, 즉 인간관계의 디지털화라는 실제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2004년 약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채 안 되던 이 회사의 가치가 20여 년 만에 8천억 달러,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래의 이야기에 베팅한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네, 무려 1,000배입니다. 1,000배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인데 이게 바로 현상 너머의 본질, 그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힘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건 이런 돈 버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죠. 경영사상가 홍대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걸 아트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정한 가치 창출은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높이는 걸 넘어서 하나의 기업을 독창적인 스토리를 가진 예술작품처럼 빚어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요, 놀랍게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의사의 통찰과도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결국 진정한 지혜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닌 공감과 삶의 목적의식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로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부싯돌이 찰나에 튀기는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짧고 순간적이지만 그 불꽃은 다음 불꽃으로 빛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다음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거죠. 어쩌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승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138억 년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당신이라는 이 특별한 불꽃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떤 빛을 다음 세대에 남기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